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1 독서 6번째 시간이죠. 소리의 세기 지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 소리의 세기 지각은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가는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단 읽어볼게요.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가 있는가 하면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도 있다. 큰 소리는 강한 소리이고 작은 소리는 약한 소리이다. 여기까지는 아주 쉽네요. 소리가 크고 작은 종류를 소리의 세기라고 한다. 소리의 세기는 자 소리가 크면 세기가 큰 거고 소리가 작으면 세기가 작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소리의 세기는 소리가 전달하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소리의 세기는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너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소리가 전달하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리의 세기는 와트 퍼 제곱미터라는 단위를 써서 나타낸다. 와트는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에너지의 단위로 1와트는 1초에 1줄의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의미다. 에너지는 줄로 표시하고 소리의 세기는 와트로 표시한대요. 그러므로 1와트 퍼 제곱미터는 1초에 1제곱미터당 1줄라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소리의 세기를 의미합니다. 자, 소리는 매질에 일으키는 압력 진동의 일종이다. 큰 소리일수록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 때문에 큰 폭의 압력 진동을 일으킨다. 매질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달하는 물질이란 얘기고요. 큰 소리는 큰 진폭의 압력이다. 그러면 소리가 크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게 소리고 이게 진폭이라면 이런 진폭이 있고요. 얘가 A고 또 B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얘가 B라고 한다면 여기가 소리고 여기가 진폭이에요. 진폭이면 얘 이런 진폭이 있다가 그럼 진폭이 뭐가 더 큰 거죠? 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진폭이 클수록 소리의 세기도 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진폭이 크면 소리의 더 크다는 비례를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소리의 세기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일까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죠. 소리의 세기를 어떻게 인식할까? 이게 바로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이라는 얘기죠.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소리의 세기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까? 소리가 귀로 들어오면 고막을 진동하고 그 진동은 청소골을 통과해 나눈창을 진동시킨다. 나눈창의 진동은 발페미관 내부의 림프에게 압력 진동을 일으키고 림프에게 압력 진동은 기저막을 진동시켜 그 진동을 포르티 기관의 청세포가 감지하게 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소리를 인식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또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표시해 놓고 가시면 되겠어요. 이때 림프액의 압력 진동의 진폭, 즉 압력 진폭이 사람이 지각하는 소리의 세기를 결정한다. 그래서 자,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진폭이다.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것은 진폭이다. 이것은 1문단에서 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네요. 1문단에서 큰 소리는 큰 진폭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2문단에서도 소리의 세기는 진폭이 결정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 소리의 세기는 진폭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리의 세기를 지각하는 과정을 한번 여기서 이야기해 줬을 뿐입니다. 사람에게는 소리 세기를 인식하는 상황과 하한이 있다. 이제 새로운 질문이 나서요. 소리의 세기를 인식하는 것은 상한과 하한이다. 상한을 넘으면 소리가 너무 커서 소리가 들리기보다는 소리를 고통으로 느끼고 심하면 청각이
손상될 수 있다. 소리의 세기가 너무 크면 이건 소리가 아니고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하한보다 너무 작으면 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는다. 자, 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소리의 진동폭이 낮다. 라는 이야기와 같은 거죠. 소리 세기의 상한과 하한은 진동수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의 세기를 지각할 때는 진동폭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진폭. 그런데 소리의 상한과 하한은 진동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진동수는 뭐냐면, 자, 일문단에서는 진폭이 클수록, 자, 소리가 큰 소리로 들린다고 얘기했고, 이번에는 진동수에 따라서 소리의 세기도 달리 인식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진폭 하나라고 본다면 진동수가 이렇게 많으면, 혹은 진동수가 이렇게 정량에 따라서도, 여기 진동수가 정량에 따라서도 소리의 세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는 특정 진동수에 반응하는 코르티 기관의 민감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동수에 따라서 소리의 세기를 달리 인식한다고 말하며, 진동수는 단위 시간당 진동하는 횟수로 단위는 헤르츠, 진동수는 헤르츠라고 표시한대요. 소리의 진폭이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반면에 소리의 진동수는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아까 소리의 진폭은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고 진동수는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크면 높은 일이고 진동수가 작으면 낮은 일이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여기 진동수가 있는데 진동수가 한 번 진동할 때보다 이게 한 번 진동하는 횟수라고 한다면 진동수가 이렇게 많으면, 즉 크면 이거는 높은 이다. 높은 그러면 진동수가 이렇게 한 번 진동할 때마다 얘는 한 번 진동을 오르내릴 때마다 세 번 진동이죠. 네, 여기에서 한 번만 진동한다. 그러면 얘는 진동수가 한 번이에요. 그러면 진동수가 3보다는 적은 거죠. 그럼 얘는 뭘 의미한다? 낮은 음을 의미한다. 낮은 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 정보 확인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1000Hz의 소리에서 상한과 하한의 간격이 가장 크다. 대략 상하는 1W per 제곱미터, 그리고 하하는 10-12W per 제곱미터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소리 세기의 간격의 폭이 넓다. 음악에서 활용하는 소리의 세기 범위는 통상적으로 1000Hz에서 10-3승 와트 per 제곱미터와 온몸 사이이다. 다시 말해서 악기가 가장 큰 소리를 낼 때는 가장 작은 소리를 내기 위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이런 관계를 보인다. 즉 100만 배나 많은 에너지를 전달한다. 자, 그래서 소리의 세기는 1000Hz의 소리에서 상한과 하한이 결정되는데, 상하는 1000Hz, 즉 1W per 제곱미터이고 하하는 음수를 갖는, 그리고 나서 이 소리의 세기 범위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하기를 100만 배나 많은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래서 100만 배나 많은 에너지는 바로 뭘 말해요? 소리의 세기를 말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볼게요. 일상생활에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소리의 세기, 차이에 대한 인지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리의 세기를 인지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자, 식별력은 소리의 세기를 식별하는 범위는 같은 종류의 두 자극의 차이를 변별하는 데 필요한 자극 차이의 최소량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식별하는 능력, 범위는
식별하는 능력은 두 종류의 자극의 차이를 구별하는데 필요한 자극의 최소량을 의미한다. 그러면 여기서 두 종류는 뭐겠어요? 소리의 세기와 소리의 높낮이겠죠. 자, 그래서 소리의 세기가 커지면 소리의 세기 식별력도 커진다. 다시 말하자면 강한 소리에는 소리의 세기 차이가 커야 소리의 세기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리의 세기가 이렇게 1부터 0까지 있어요. 1부터 0까지 있으면 만약에 이 1부터 10까지 있으면 10이 소리의 세기가 큰 거라고 친다면 10인 강한 소리에서는 이 소리의 세기 차이가 커야 된다. 그래서 세기 차이가 이만큼 컸을 때 우리는 이 소리를 인지할 수 있고 약한 소리를 여기까지로 본다면 여기 약한 소리 1과 가까운 소리로 본다면 이 약한 소리에서는 소리의 세기 차이가 이 10보다 강한 소리보다 작더라도 소리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넓고 소리의 세기 식별력이 소리의 세기에 비례한다. 자, 소리의 세기의 식별력은 소리의 세기에 비례한대요. 그러니까 큰 소리, 강한 소리는 쉽게 변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와트 퍼 제곱미터와 같은 단위로 인지되는 소리 세기를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넓은 범위의 소리 세기를 좁혀서 표현해주는 와트 퍼 제곱미터 단위로 표현된 소리 세기의 밑을 10으로 가는 로그를 취하여 소리의 세기 수준을 소리의 세기 수준 물리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 다시 말하면 식별력에 우리 소리의 세기를 감지하는 능력은 소리의 세기에 비례하는데 소리의 세기가 강한 소리는 세기 차이가 커야 하기 때문에 와트 퍼 제곱미터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로그를 취한대요. 이러한 소리 세기 수준은 IL이라고 표시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여기에서 I는 소리의 세기, 이 I는 소리의 세기를 의미하고 I0는 소리 세기의 하한, 소리 세기의 하한, 한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즉, 이 마이너스를 의미한대요. 로그 함수의 특성상 i가 커지면 il은 커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i와 il은 비례관계에 있다. 소리의 세기가 커지면 소리의 세기 수준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소리의 세기와 소리 세기 수준 차이인 거지 하한선은 중요하지 않다. 하한선은 제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같은 I, 즉 소리 세기의 증가분에 대한 소리 세기 수준의 증가분은 점점 작아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소리의 세기가 커지면 소리 세기 수준도 커지지만 증가하는 소리 세기에 증가하는 분량이 많아질수록 소리 세기 수준에 증가하는 비율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래프 나타내면 이제 얘가 소리 세기고 얘가 소리 세기의 수준이라고 해요. 이 Y축 그래프가 소리 세기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느 정도 소리의 세기가 증가하면 소리 세기 수준도 증가하지만 소리 증가분에 대해서는 소리 세기 수준의 증가분은 낮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다음 소리 세기 수준의 단위는 데시벨이다. 소리 세기 수준은 데시벨로 나타나는데요. 겨우 들릴 듯 말 듯하여 10에 마이너스 12승 와트 퍼 제곱미터의 소리 세기를 갖는 소리의 세기 수준은 0데시벨. 안 들린다는 거고요. 고통을 유발하는 정도가 커서 1와트 퍼 제곱미터의 소리 세기를 갖는 소리는 120데시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유발하는 소리는 120dB, 들리지 않는 소리는 0dB로 나타나는데요. 소리의 세기 수준이 10dB 올라갈 때마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의 소리가 전달하는 에너지, 즉 아까 소리 세기라고 했죠. 이것은 10배씩 올라갑니다. 중요한 거죠. 소리 세기 수준이 10dB 올라가면 소리의 세기는 10배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세기가 2배가 되면 로그 10, 2는 0.3010이 되므로 소리 세기 수준이 약 3dB만큼 올라간다. 자, 요것을 중요한 정보네요. 소리 세기가 2배가 되면 소리 세기 수준은 3dB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소리의 세기가 1일 때는 데시벨이 0이었다면 2배 증가할 때 3dB. 그러면 여기서 다시 더 2배가 증가하면 몇 데시벨? 6dB. 4배가 증가하면 9dB. 자, 소리 세기가 10일 때는 10dB이 된다는 얘기죠. 통상적으로 음악에서 사용하는 피아노 CC 모는 30dB, 피아노 CC10모는 40dB, 피아노 이것은 이렇게 된대요. 이것은 이제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같은 소리 세기 수준을 갖더라도 진동수가 높을수록 시끄러운 정도가 커진다. 이것도 비례관계. 자, 진동수가 높으면 더 시끄럽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동수가 많으면 더 시끄러운 수준으로 들린다. 소리의 세기 수준은 같더라도. 자, 1문단에서 소리의 세기는 진폭에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얘가 진폭이죠. 그래서 이만큼의 진폭이 있는데 진동수는 바로 이걸 말하죠. 한 번 진폭할 때마다 진동을 몇 번 하냐. 이게 진동수인데 진동수가 3으로 1에 비해서 많다면 더 시끄럽게 인식한다. 이게 3이 더 시끄러운 소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소리의 세기, 즉 진폭이 같아도 진동수가 높을수록 시끄러운 정도가 더 커진대요. 다시 말해서 같은 소리의 세기준을 갖더라도 진동수가 낮은 소리는 사람에게 덜 시끄럽게 인식된다. 그래서 진동이 낮은 것은 덜 시끄럽게 인식한다. 같은 소리의 세기 수준으로 말하더라도 고음, 그러니까 진동수가 높은 것은 고음이다. 진동수가 높은 것은 고음이에요. 이 고음이 저음의 목소리보다 더 시끄럽다. 라는 거죠. 이는 연주자들이 연주 중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00Hz에서는 50dB의 소리가 피아노의 소리 세기 수준에 해당하며 낮은 진동수 범위로 가게 되면 포르테의 소리가 세기 수준에 해당하는 70dB의 소리여야 비슷한 시끄러운 정도로 갖는다. 달 말하면 낮은 음일수록 덜 시끄럽게 느껴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문단에서는 큰 소리일수록 큰 진폭, 압력, 진동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2문단에서는 소리의 세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고 했고, 또 하나 소리의 세기를 인식할 때는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는데 상한은 1000Hz, 하한은 몇 헤르츠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1000Hz의 소리에서 상한과 하한이 결정된다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진동수를 헤르츠로 나타낸 건데 진동수가 높으면 고음이 되고 진동수가 낮으면 저음이 되는데 진동수가 높을수록 시끄러운 소리로 인식한다고 얘기했고요. 자,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리의 진폭은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고 진동수가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한다. 소리가 높을수록 시끄러운 소리로 인식한다. 3문단에서는 우리는 소리의 세기 식별력을 봤는데
소리의 세기는 강한 소리와 약한 소리가 있다. 그래서 강한 소리는 소리의 세기 차이가 클수록 잘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한 소리는 소리의 세기 차이가 약한 소리에 비해 크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아까 소리의 세기는 진폭이 결정한다고 했는데 진폭이 클수록 소리의 세기도 크게 인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소리의 세기는 IL로 표시하는데 이 IL은 소리 세기 수준을 말하는 거고 I는 소리의 세기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소리의 세기가 커지면 소리 세기 수준도 커지지만 소리 세기 증가분이 증가할수록 소리 세기 수준의 증가분은 작아진다. 소리 세기가 커질수록 소리 세기 증가분은 작아진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소리 세기 수준은 데시벨로 나타내는데 데시벨이 클수록 소리 세기도 강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강한 소리, 소리의 세기가 큰 것은 1W per 제곱미터의 소리를 갖는다는 얘기고 이때 소리 세기 수준은 120데시벨이라고 합니다. 소리 세기 수준이 120데시벨이 되면 고통을 유발한대요. 소리가 아니고. 또 중요한 정보, 소리 세기 수준이 10데시벨 올라가요. 소리 세기가 10데시벨씩, 소리 세기 수준이 10데시벨씩 올라가면 소리의 세기는 10배씩 증가합니다. 중요한 정보고 또 하나, 소리의 세기가 2배가 되면 10로그 2는 3데시벨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이렇게 정리했어요. 소리의 세기가 이렇게 2배씩 증가할 때마다 소리의 세기 수준은 이렇게 3데시벨씩 증가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소리의 세기 수준이 같더라도 진동수가 높으면 시끄럽게 느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요. 1번, 설명에 쓰인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자료의 출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네요. 구체적인 수치를 밝혀, 10데시벨, 그죠? 몇 배 증가, 나왔죠? 이해를 돕고 있다. 맞고요.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뭐라고 했죠? 데시벨이라고 했어요. 그거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고요. 데시벨. 그 다음에 스스로 묻고 답한, 물었죠. 이 문단에서 물음을 통해서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켰고 스스로 답하는 문답법 사용했고요. 소리 세기를 인식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두 번째 문단에서 나누었으니까 만든 것이 될 거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봅시다. 윗글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고요. 1번, 소리는 고막을 지나 바로 달팽이관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이 과정, 이 문단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확인해 보니까 고막을 진동시키고 청속부를 통과하여 나노상을 진동시키고 그 다음에 달팽이관으로 가요. 그러니까 곧바로 달팽이관으로 간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될 거고 소리 세기가 커지면 소리 세기의 식별력도 커진다. 당연하죠. 소리 세기가 커지면 식별력을 감지하기가 더 좋겠죠. 3문단 진동수가 낮은 소리가 진동수가 높은 소리보다 시끄럽게 들리지 않는다고 했고요. 큰 소리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작은 진폭의 압력을 일으킨다. 자, 큰 소리의 세기는 진폭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거고요. 5번. 사람에게는 소리 세기를 인식하는 상황과 한이 있고 여기까지 맞고요. 그 값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진동수에 따라 달라진다. 진동수가 많으면 소리 세기가 큰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 문단에서 밝혔습니다. 3번 봅시다. 그늘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그러면 이럴 때는 그늘이를 써놓으면 되겠죠. 그는 소리의 세기를 말고 이는 소리의
세기 수준, 소리의 세기 수준을 말했고, 이 뜻은 시끄러운 정도를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비례 관계를 묻는 것이겠죠. 소리의 세기가 클수록 소리의 세기 수준도 커지는데, 소리 세기의 증가분이나 소리 세기 수준의 증가분은 반비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끄러운 정도는 언제 시끄럽다고요? 진동수가 높을수록 시끄럽게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거를 한번 골라볼까요? 한번 기억이, 소리의 세기가 커지면 니은은 작아진다. 아니죠? 둘 다 커진다고 했고요. 기억이 커지면, 소리의 세기가 커지면 니은이 커지는 폭이 작아진다. 자, 3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의 세기가 커지면 소리의 세기 수준도 커지는데 소리의 세기 수준은 소리 세기 증가분과 반비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증가분이라고 하는 것은 커지는 폭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작아진다. 반비례 관계 맞고요. 니은이 같은 소리 세기 수준이 같으면 진동수가 작을수록 시끄러운 정도가 커진다. 진동수가 작으면 시끄러운 정도가 작아진다고 했고요. 기억의 단위는 데시벨이고 소리 세기의 단위, 소리 세기 단위는 와트 퍼 제곱미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소리 세기 수준의 단위는 데시벨이라고 해서 바꿔놔야 맞겠네요. 그 다음에 시끄러운 정도는 기억이나 니은 값이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다. 자, 3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 세기 수준이 같더라도 시끄러운 정도는 진동수가 높을수록 커진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봅시다. 보기를 보니까 음원에서 발생한 소리가 모든 방향으로 고르게 퍼져나간다면 음파의 파면은 9가 된다. 9라는 것은 1이 된다는 거죠. 음원에서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소리 에너지를 일어본다.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소리 에너지는 무엇이라고 했죠? 소리 세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의 세기와 에너지는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소리의 세기, 소리 에너지를 E라고 한다면 음파, 음의 파동, 음의 진동이죠. 음의 진동은 음원에서 거리가 R인 곳에 있는 도명 형태의 공기층에 고르게 전달한다. 그래서 진동수는 같다는 거죠. 소리의 세기와 소리의 진동수는 같다. 어디에서? 9의 상태에서. 따라서 음파는 음원에서 거리가 R인 곳에 있는 구면 형태의 공기층을 고르게 전달되므로 반지름 R인 구면에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전달되는 에너지 E를 9의 표 면적으로 나눈 값이 되어 R2에 반비례한다. 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소리의 세기는 R2에 반비례한다. 거리가 멀어지면 소리의 세기는 2배 감소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것을 바탕으로 손질 한번 판단해 봅시다. 음원까지의 거리가 절반으로 가까워졌어요. 자, 그러면 절반으로 가까워지면 소리의 세기는 4배 커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면 소리의 세기는 2배 감소하니까 거리가 가까워지면 소리의 세기는 4배 커지겠죠. 거리를 R2로 본다면 여기서 R2는 반비례. R2만큼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이 거리를 R2라고 봐야 되겠네요. R2가 멀어지면 소리의 세기는 2배가 아니고 그러면 4배 감소한다. R2라고 보면 R1이라고 보면 소리의 세기는 2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선지는 맞는 말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선지 2번 볼게요. 음원에서 1m 멀어진 곳에서 측정한 소리의 세기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 보기에서 음원에서 거리가 R인 곳에 있는 구면 형태의 공기층이 고르게 전달된다 라고 했으니까 음원에서 만약에 1m 멀어진 곳이 그러면 측정 소리의 세기는 변화가 없죠. 어디에서 재도 변화가 없을 거예요. 왜? 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3번 소리 세기 수준이 50dB인 소리는 음원까지의 거리가 10배 멀어지면 그럼 여기까지 봐봐요. 자, 소리 세기 수준이 50dB인데 음원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소리의 세기가 4배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리의 세기가 4배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거리가 10배 멀어지면 소리의 세기는 몇 배 감소해요? 100배 감소하겠죠. 자, 왜냐하면 지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소리 세기 수준이 10dB 올라갈 때마다 단위 시간당 에너지, 즉 소리 에너지는 10배씩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0배 감소한다면 데시벨은 20dB만큼 감소할 거예요. 따라서 30dB이 아니라 자, 그래서 10배 멀어지면 20dB이 아니고, 아니요, 30dB이 아니고 20dB이 감소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본문에서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소리 세기 수준이 10dB 증가할 때마다 소리의 세기도 10배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쉽게 풀려면 소리의 세기 수준이 50dB이라면 그러니까 여기에 50dB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소리의 세기도 10배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음원까지의 거리가 10배 멀어졌다 그러면 소리의 세기는 4배 감소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원래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된다면 객관이죠. 그러면 10dB짜리 소리 기준을 갖는 음원이 한 개인데 두 개가 될 때, 그다음에 거리는 또 두 배가 됐어. 자, 그때 소리 수준, 분위기 수준은 어떻게 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100dB 소리 기준에 있습니다. 이게 두 배 거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거리가 두 배 늘어났으니 4배 소리 세기가 줄어들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4배 줄어든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4배일 때는 6만큼 수치가 변하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60에. 그래서 소리 대기가 줄어드니까 그 데시벨도 줄어든다라고 해서 원래는 100이었는데 거리가 멀어져서 소리 대기 수준도 6만큼 낮아졌어 라고 해주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소리가 2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 3개가 이제 그만큼 줄어들지는 않겠죠. 2배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2개의 원이에요. 자, 그러면 2배 거리입니다. 2배가 됐어요. R치가. 자, 그러면 R의 제곱분의 1만큼 소리 대기가 반비례 한다고 했는데 요게 지금 2개짜리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신다면 4분의 1에다가 2를 곱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4배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소리 대기는 2배만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소리 대기가 2배 차이가 나면 소리 대기 수준은 3데시벨만큼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인지된다. 라고 되기 때문에 3만큼 줄어들게 될 겁니다. 오히려 2개라면요. 그래서 100에서 3만큼 줄어든